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전병실 원장입니다. 자, 6절 직류 분권 전동기의 속도 제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류기를 처음 배울 때, 직류 전동기를 속도 제어하자라고 하는 식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어떻게 그 식이 유도가 되냐면은, 일단 역기전력이라고 하는 거. 자, 이는 이렇게 계산했었죠. P, 파이 60A분의 N. 자, 그 중에서 PZ60A, 요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일정한 것이라고 해서 상수라고 해서 우리가 건들 수 없는 범위였었죠. 자, 그럼 이걸 K로 만약에 놓게 되면은 이는 어떻게 됩니까? K, 파이, N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식을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때 N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속도의 식으로 변환하게 된다면은 K는 상수라서 뭐 그냥 아무렇게나 놔도 됩니다. 5분의 2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자, 이는요. 뭐예요? 단자 전압에서 중간에 전압 강하를 뺀 것이 역기전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는 K 5분의 V-IARA가 된다. 자,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이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거? 자, 첫 번째, 1번. 전압을 바꾸자. 전압 제어. 그리고 자, 2번 뭘 바꾼다? 파이 자속을 바꾼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계자 제어. 자, 그리고 3번 뭘 바꾼다? 저항을 바꾼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 저항 제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가 각각 전압 제어가 가장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계자 제어는 정출력 제어가 된다고 했고, 저항 제어는 조금 효율이 안 좋아서 안 쓴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분권 전동기는 우리가 이 두 번째 계자 제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두 번째 계자 제어가 중심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계자 제어의 원리를 한번 보죠. 일단 분권 전동기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전기자와 계자가 어떻게 되어 있다? 병렬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계자 코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기자 코일이 있습니다. 자, 전동기니까 여기서 단자 전압을 걸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전류가 이쪽으로 쭉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전류가 일정 부분은 전기자 전류로 가고 일정 부분은 계자 전류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 전류는 IA 플러스 IF다. 이렇게도 우리가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능사에서는 뭐 이것까지 바라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IF가 흐르게 되면은 자, 여기가 뭐 하는 겁니까? 계자라고 했죠. 그쵸? 계자는 어떤 녀석이에요? 자속 파일을 만드는 녀석이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계자에다가 저항을 하나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RF라고 해서 필드에 있는 저항이라고 해서 계자 저항을 하나 놨는데, 이 계자 저항값을 만약에 증가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왜 우리 라디오 볼륨 같은 거 올렸다 내렸다 하잖아요. 그렇죠? 오디오 같은 거. 여러분 스피커에 소리 올렸다 내렸다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볼륨 조절인데, 그러니까 가변 저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RF의 저항을 증가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한번 따져보게 되죠. 만약에 여기에 계자 저항이 만약에 증가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 IF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류가 잘 못 흘러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IF는 계자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계자 전류가 작아지게 되니까 만들어지는 자속, 파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속도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런데 자속이 줄어들게 되면 속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속도는 N은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된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어떤 거? 만약에 계자 저항이 따라서 계자 저항이 증가한다면 속도는 어떻게 된다? 속도는 증가한다. 계자 저항이 증가하면 속도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거 문제 너무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어떤 거? 기능사에서 나오고요.
기사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기능장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증가하면 속도가 감소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어떻게 된다? 속도가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사실은 속도가 증가하게 되면요, 토크는 또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고, 또 두 번째 어떻게 나오냐? 계좌 전류가 감소하게 되면, 계좌 전류가 감소하게 되면 속도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도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된다? 속도는 그래도 증가한다. 어찌 되었던 속도는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얘기가 무엇이냐? 187페이지에 식 1-7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한 이야기죠. 한 페이지 넘기셔서 뭐 저항 제어도 있는데 저항 제어 지금 잘 안 쓰니까 보지 마시고, 두 번째 기동 한번 보시죠. 기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모든 모터는요, 출발할 때 아주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서 있는 것을 움직이게 하려면요, 원래 움직이는 것보다 더 많은 힘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래요, 어느 날 주차장에 갔더니 주차장이 이중 주차가 돼 있다고 한번 해보죠. 차 한 대가 이렇게 중립으로 나 있어요. 그래서 이 차를 밀어야 돼요. 밀려면은 처음에 이 차를 엄청나게 센 힘으로 밀어야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는 조금 힘이 덜 들어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 밀 때에는 정지마찰력까지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차가 가지고 있는 무게와 함께 정지마찰력까지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거죠. 모터도 그렇습니다. 모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터는 엘리베이터를 한다든지 뭐 팬을 돌린다든지 어떤 모터든지 처음에 출발할 때 본인이 원래 사용하던 전류보다, 즉 전격 전류보다 약 최대 5에서 7배 정도까지 과전류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전류가 흐르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우리가 전기가 많이 흐르는 것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저항으로 막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기동기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거기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동하는 순간에는 대단히 큰 기동 전류가 흐르므로 전기자 회로에 기동 시 적당한 기동 저항을 직렬로 넣어 기동 전류를 제한하고 전동기가 가속하여 역기 전력 E가 증가하면 이에 따라 기동 저항이 점차 감소하는 가변 저항기, 즉 기동기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동기에다가 밑줄 쫙 별표 하나 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밑에 세 번째 토크라는 말 나왔습니다. 자, 토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영어죠. 그쵸? 토크는 영어인데, 이 토크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회전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겠죠. 즉 모터에서 원동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뭐 자동차 엔진 이야기할 때도 토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모터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자, 모터의 일단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 결정이 되느냐? 자, 이 모터 출력이 세다. 야, 이 모터 출력이 좋아. 이런 얘기는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 모터의 힘만, 회전력만 크다는 것이 아니라, 즉 토크와 함께 무엇이다? 속도가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토크와 속도가 커야 출력이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출력을 우리가 P라고 놓게 되면은 토크는 타우, 그 다음에 속도는 뭡니까? 오메가로 우리가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때 토크를 빼버리게 되면은 토크는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분의 P가 되는 거고요. 자, 오메가는 2파이 RPS예요. 초당 회전수니까 분당을 뭘로 나눈 거예요? 60분에 나눈 거죠. 자, 분의 어떻게 됩니까? P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 60분의 2파이, 그쵸? 분의 1. 이거는 상수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 9.55 M분의 P, 단위는 뉴턴 메타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출력이 뭐 1kg다. 그러니까 1000이다. RPM이 500이다. 그때 토크가 얼마냐라고 하면은 1000 나누기 500 한 다음에 9.55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1kg은 몇 뉴턴입니까? 여러분 9.8뉴턴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9.55 M분의 P 뉴턴 메타를 만약에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뭘로 나눠줍니까? 이거를 9.8로 나눠주게 되면 되죠. 그러면은 또 얼마가 되느냐? 이게 0.975 M분의 P 킬로그램
m가 됩니다. 자, 따라서 문제는 두 가지 문제로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자, 출력을 알려주고 속도를 알려준 다음에 이게 몇 뉴턴메타냐 이렇게도 알려주지만 실제로 더 요즘에 많이 나오는 문제는 이게 아니라 자, 몇 킬로그램 메터냐 이걸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보이는 상수가 0.975이기 때문에 0.975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1보다 조금 작은 수죠. 그러니까 출력을 속도로 나눈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더 작은 수를 1, 2, 3, 4 보기 중에서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확실하게 하려면 0.975를 곱하시면 되고요. 아셨죠? 자, 이거는 좀 이따 문제를 풀어보면서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한번 살펴보셨으니까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정속도 및 가변속도 제어가 되는 전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하면서도 속도가 바꿀 수 있는 것. 이건 바로 분권 전동기이죠. 3번입니다. 분권기. 2번.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법에서 정출력 제어에 속하는 것, 정출력 제어에 속하는 것 계자 제어법이라고 했었죠. 1번이죠. 3번.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 방법 중 속도가 원활하고 정토크 제어가 되며 운전 효율이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속도 제어가 원활하다. 효율이 좋다. 이거는 전압 제어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4번. 직류 분권 전동기의 계자 저항을 운전 중에 증가시키는 경우 일어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어떻게 되느냐? 자, 어떻게 합니까? 계자 저항이 증가한다면 자, 속도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속도도 증가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4번이죠. 5번. 직류 분권 전동기의 계자 전류를 약하게 하면 회전수는 어떻게 되는가? 계자 저항을 증가하게 되면은 계자 전류가 약하게 된다고요. 그래도 속도는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된다. 답은 3번입니다. 6번.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에서 자속을 2배로 하면 회전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속도 보겠습니다. 속도식에서 파이 분의 V 마이너스 IA RA. 자, 만약에 자속을 여기를 2배로 하게 된다면 전체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2분의 1이 되겠죠.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6번의 1번이죠. 7번. 직류 전동기를 기동할 때 전기자 전류를 제한하는 가감 저항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출발할 때 전류를 제어하는 것. 이걸 우리가 기동기라고 부르게 되죠. 4번이죠. 8번. 다음 중 토크의 단위는 무엇입니까? 자, 토크의 단위. 토크는 회전력의 단위죠. 이거는 두 가지를 씁니다. 뉴턴메타를 쓰고요. 또 킬로그램 메타를 쓰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거기 RPM은 뭐의 단위입니까? 회전수의 단위죠. 그쵸? 분당 회전수고요. 두 번째 와트는 전력의 단위. 그 다음에 네 번째 뉴턴은 힘의 단위죠. 9번 9.8 킬로와트. 자, 1200rpm인 전동기의 토크는 약 몇 킬로그램인가? 킬로그램 메타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9번에. 지금 문제에서 마지막에 몇 킬로그램 메타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쵸? 그러면 토크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0.975 n분의 p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0.975 곱하기 n 값이 얼마입니까? 1200이고요. p 값이 9800이죠. 1200분의 9800 하면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얼마야? 7.9 킬로그램 메타.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딱 나올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9800 나누기 1200 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내가 그때 토크가 뭐였지 이런 게 딱 기억이 안 나면은 그냥 출력을 뭐다? 속도로 나눠버리라고요. 그러면은 거기 나온 게 거의 흡사하다고요. 7.9죠. 그보다 조금 더 작은 수를 고르면 됩니다. 다음에 10번. 자, 출력이 15kW, 그 다음에 1500rpm으로 회전하는 전동기 토크가 약 몇 킬로그램 메타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토크는 킬로그램 메타로 물어봤으니까 식은 어떻게 됩니까? 0.975, 그 다음에 n분의 p. 자, 0.975. 그 다음에 n값이 얼마냐? 1500이고 출력이 15kW입니다. 1500분의 15kW, 15,000이죠. 그럼 이거 약분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9.75가 되겠네요. 그쵸? 답은 얼마? 2번이죠. 11번. 직류 전동기 출력이 50kW, 회전수가 1800일 때 토크는 얼만큼이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다 계속 똑같은 문제죠. 그쵸? 자, 타워는 0.975 n분의 p. 자, 0.975 곱하기 n 값이 회전수가 1800. 그 다음에 p 값이 9000. 아니죠. 5만이죠. 5만. 자, 계산하게 되면은 얼마? 27 정도가 나오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속도에 대한 거 중요하니까 꼭 보시고 토크에 대한 것도 요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